네, 전격 인터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장을 내자는 것을 항소 자제라고 하셨어요. 네. 자, 항소 포기가 아니고 자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검찰이 무리하게 자동 항소를 반복해 왔다는 취지고요. 네. 특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항소한다라고 네. 하는 기준을 이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본인들이 구형을 한 것보다 절반 이상이 나오거나 뭐 물론 이제 주요한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일반 사건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의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사실을 오인했거나 증거를 이제 새롭게 뭐 찾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이제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게 형사소송법 361조의 5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그동안 검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대행이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 입장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입장은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잘 네네. 아시겠지만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그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됐으니 이는 자동적으로 항소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시를 하기를 이거는 정확하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법률이 잘못됐다. 네. 이게 배임죄 형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가 나왔어요. 유동규 씨의 경우는 네. 검찰이 7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8년을 선고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도 7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나왔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더 선고가 높게 나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 아주 엄정하게 판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저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대행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제 서울지검장이 그 당시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은 항소를 했어야지.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책임 회피, 면피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검찰이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을 자살시킨 것은 본인들이거든요. 검찰 정권의 무리한 검찰 기소와 검찰 독재 강행에 따라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 독재를 심판한 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늘 공판이 있으시던데 좀 출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진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고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 아래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먼저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윗선의 부당한 짓으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조직적 항명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항명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석방될 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거든요. 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날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게 정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풀어줬거든요. 예. 그때는 당연히 모든 법조인들 특히 법조계 그러니까 판사들 측에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주장이 많았는데도 검찰은 항고권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는 단 한마디도 항의하는 검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친윤 검사들 검찰 독재의 어제가 그리워서 지금 자기들의 권한을 잃을까 봐 오히려 집단으로 데모하고 있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도 대부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친윤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원내대표 그죠? 그리고 주요 지도부들 대부분이 검사 출신들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도 보면은 이미 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지금 보면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나누어서 예. 출범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을 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자, 조작 기소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지만은 이번에 아까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주장을 했던 그런 이제 배임죄 중에 이해관계 충돌법 네.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배임죄로 기소되었던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 충격적인 지금 증언이 나온 게 정진상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예. 배를 가르겠다라고 네. 검사가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지금 수사 이제 곳곳에서 폭로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 폭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거기서 회나 이런 걸 산 게 사실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주류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술 먹은 적 없다 이렇게 회 먹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검찰의 주장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온갖 그런 이제 잘못된 행태들이 이제 기소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판사들이 판시한 게 이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물론 재판이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은 예.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 그다음에 아주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같은 수사 행태가 아주 일관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무죄 나왔을 뿐만 아니고 이런 행태가 있다는 거는 검찰이 정말 이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사법 처리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조작 기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부 감찰을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법무부에서 지금 항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사 징계법이나 기타 이런 거에 기초해서 감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반대 이유로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또 국정조사를 지금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지금 여야 간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내부 감찰은 이제 행정부에서 할 일이니까요. 근데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게 설령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안건 채택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아무래도 것으로 법사위에서 보이는데. 논의를 이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상임위는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는 논의하면 된다고 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호 장관께서 아마 도어 스태핑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좀 기다려 보되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원칙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입장을 밝히실 내용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알고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 입장을 좀 기다려 보시죠. 예. 네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의원께서는 이 말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네. 비판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지휘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일종의 공약이었고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밝혀지는 걸 보면은 검찰 독재를 했다는 그런 결과만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으로 검찰의 통제 장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 만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런 요구고요. 그냥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도 사실 판사인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다만 정당하게 행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수사지휘권이 잘못 사용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이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수사지휘권 포기하겠다고 하고는 뒤에서 다 온갖 공작을 한 거 그걸 감추려고 하는 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아닌 국민의 수호자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 가능할까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조차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신 걸까요? 예,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뜨거운 논쟁이었지만 일부를 검찰에게 남겨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제까지 한 걸 보면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수사뿐만 아니고 온갖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몸통이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이제 있던 거를 이만하게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몸통보다 더 큰 수사를 이제 하는 이런 이제 희한한 신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일종의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이제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의 이제 일종의 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될 문제이고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검찰한테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적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좀 내부 행정부 내부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는 봅시다. 근데 저는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보안 수사권조차 남기기 어려울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중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한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요. 안규백 장관이 이제 국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한 미국 행정부 내부 논의 때문인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도를 보면 한미 정상 간 발언은 같은데 강론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또 해결료 공급 경로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시나요? 큰 틀에서는 이제 국방장관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네네. 강론에서 약간의 이견 같은 게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오히려 더 지금 팩트 시트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예. 상무장관이 더 목리를 부린다라고 제가 아,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목리를 예, 부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약간의 그런 다툼이 조금 더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되는 거다 이런 좀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한미 간의 갈등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좀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러트닉 상무부 장관 얘기를 하셔서요. 그때 관세 협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무부 장관이 본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었잖아요. 반도체 협상은 한 적이 없다라는 글도 올렸고요. 혹시 목리를 부리는 내용이 어떤 건지까지 좀 들을 수가 글쎄요,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나 다른 이제 경제적 사안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선점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기싸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제가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내용상 한미 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게 조금 늦어지는 측면보다는 미국 정부 내 교통 정리하고 마지막 조금 이제 디테일한 네.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병행해서 건조하자. 이런 시나리오를 또 얘기하신 분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디테일을 알고 필리 조선소 미국이죠. 거기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렇게 발표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신 거기 때문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예, 예. 그러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타협책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제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병행 건조라는 게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런 하는 거예요. 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던 도크고요. 그래서 네. 캐파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정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거기서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거의 한 80% 90% 정도의 선체들은 한국에서 다 만들고 예. 거기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는 마지막 조립, 검수 요런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상호 웬만한 건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결국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선체, 네. 두 번째로 원자로 왜냐하면 연료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료 세 가지인데요. 연료는 우리가 없고 그렇죠. 선체하고 원자로는 우리가 기술이 완벽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하고 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세계적 규제 체제 이런 것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마지막 진수식을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지금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야, 우리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또 왜냐면 1심, 2심이 또 사실은 맞습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죄송합니다. 11월 14일 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정을 맺은 뭐 대부분의 나라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만 미룬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우리한테 뭐 갑자기 더 미치고 덜 미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또 미국의 내부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연방대법원 그런 판결도 남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정부도 셧다운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는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네.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 안규백 장관은 자주국방 쾌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을 자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건조를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논의 자체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확고한 목표고요.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 정권이 있고 또 핵이 수십 개 개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핵화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비핵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칭적인 어느 정도의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보자면 미국이 어차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역할도 좀 조정하고 한반도에 그 국방비를 더 쓰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고 EU는 일본은 다 국방비를 올리기로 이제 확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도 국방비를 올려서 쓸 바에는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 국익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주체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은 하겠지만 남측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구만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자세를 끌어내는데도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정을 해서 언급을 하면서 문제 삼을 여지를 줬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이번 주 중으로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도 아마 애가 탈 텐데 그러나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은 지키되 지금 안보실장과 안보 라인 그리고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에서 이번 주에는 국민들께 당당하게 팩트 시트를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일종의 임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오히려 이번 주 안에는 좀 해결하자.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약간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압박을 좀 해가지고 네. 저는 결론을 이번 주 중에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한미 관세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약정이니까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거의 당의 중지가 모아진 건가요? 민주당의 다수는 이거는 헌법 제60조에 나와 있는 조약과 법안이 아니고 국가 간의 약속을 담은 MOU라고 하는 문서기 때문에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은 충족된다. 이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므로 이제 특별법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팩트 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세를 15%로 정상화시키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워낙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옵니다.